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대중국 방어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월 29일 중국의 군사력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해외 주둔 전력 배치 재검토, 이걸 GP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GPR 작업을 마치고 구체적인 전력 배치와 운용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를 통해서 이번 검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잠재적 중국의 군사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추가 협력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전투준비 태세 개선, 그리고 활동 증가를 위해서 이 다른 지역 전력을 감축해서 중국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해외 주둔 전력 배치 재검토, 그러니까 GPR의 최우선 순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미국 전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군이 적극 대응하는 것이겠지만 이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적인 행동에 강력하게 맞서는 전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중국 대응을 위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미 국방부는 이 오커스 동맹에 함께한 호주와의 협력을 가장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호주와 태평양 제도에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호주의 모든 종류의 미 군용기를 순환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호주의 미군 전투력 강화는 사실 이미 지난 9월 열렸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거쳐서 최강 전투기 F-21 랩터, F-35 스텔스기, 또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 폭격기 같은 모든 미군 전투기와 해병대 전력을 순환 배치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또 호주에 더 많은 지상군과 군수부대를 파견하고 더 많은 연료와 탄약 저장고도 늘리고 또 다양한 기반시설 증설도 적극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호주를 제2의 미군 전투기지로 승격시켜 가지고 대중국 방어 전략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령 괌 기지의 능력도 중국과의 분쟁 시에 대폭 증가하게 될 그런 미군의 병력 수송 능력, 또 발진 기지로서의 능력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미 국방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를 꺼려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미 본토의 상당한 병력들이 괌과 호주 기지에 전진 배치되면서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긴급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은 이와 더불어서 태평양 섬에 대한 전투 능력 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괌 기지 등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미군의 발진 능력 확대를 꾀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미국은 또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를 해왔던 이 아파치 헬기 대대를 상시 배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아파치 가디언은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죠. 이 아파치 헬기는 유사시에 북한군 전차 괴멸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70mm 로켓과 30mm 기관포, 그리고 적 전차와 벙커를 장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기본으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주에 있던 미 육군 2사단의 포병대 본부도 한국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본토의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있던 제2보병사단의 포병대 본부는 이미 지난 9월에 경기도 평택시 캠프의 험프리스로 이전했습니다. 또 제2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는 1965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이 상시 주둔을 했었습니다만은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미군 병력이 재편되면서
2006년에 일시 해산되었다가 2014년에 본토에서 재창설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병대 본부는 15년 만에 한국에 재배치된 셈입니다. 이 포병대 본부는 3개의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MLRS라고 그러죠. 이 MLRS 대대를 예하에 둔 제210 화력 여단을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이 210 화력 여단은 서울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서 맞불 포격을 하는 부대입니다. 포병대 본부 병력 자체는 100명 정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병력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을 염두에 둔 작전을 한반도에서 직접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렇게 미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미군의 군사력 재배치,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력 강화는 그야말로 미군의 대중국 방어 전력의 강화로 직결될 겁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의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국을 향한 방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주한미군의 대중국 방어작전 투입은 이미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벌써 일부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죠. 주한미군의 정찰기라든지 전투기들이 남중국해 등으로 날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히 한국군의 대중국 방어전략 참여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를 더욱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이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안은 12월 2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된 합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 간의 공동성명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한성을 넘어서 이제 대중국 전략 대응에 한국군도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대중국 방어 전략이 있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셈이기 때문에 차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이 한국의 대중국 공동전선에 깊숙한 참여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오는 3월에 대선을 거쳐서 5월에 취임하게 될 새 정부에게 대중 견제 체제인 오커스와 쿼드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실제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1월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영내에 계속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 국방부의 이런 해외 주둔 전력 배치 재검토 작업과는 별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동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감시하는 미국 공군의 3대 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와 가까운 주일 미군 기지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일에는 미 본토 기지 소속의 코브라볼 정찰기 한 대가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틀 전인 14일에는 미 공군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도 미 본토에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미국이 단 2대만 보유한 이 콘스탄트 피닉스도 특수정찰기인데요. 이 한 대도 지난 10월 19일부터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 가지고 일본과 동해상에서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135 계열의 이 핵미사일 정찰기들이 이 한반도 인근 주일 미군 기지에 모두 집결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활동 감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중국 군사력 견제를 위한 미국의 사전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15일에는 괌에 배치되어 있던 미 해군 잠수함 지원함인 AS-40 USS 프랑크 케이블함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프랑크 케이블함의 이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미 해군의 잠수함 운용 전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이 남중국해 등에서의 미국 잠수함 운용 전략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프랑크 케이블함이 미국의 핵 잠수함들에 대해서 보급 및 지원 작전을 본격화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미 해군의 원전 기지함 ESB가 일본의 사세보 항으로 들어오면서 7함대 제11 상륙대대에 배치된 바 있습니다. 원전 기지함의 일본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NHK는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대응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떠다니는 군사 보급 기지 역할을 이 원전 기지함이 한다는 점에서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충돌 발생 시에 곧바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미군의 전투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 방어 전선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당연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첨예화돼 갈수록 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미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과 행패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중국 해군의 071형 강습 상륙함 2척이 일본의 최남단 이 요나쿠니 섬과 대만 사이를 가로질러 가지고 대만의 동해안에 모의 상륙 작전을 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헬기 4대와 한 15대에서 20대 정도의 장갑 차량, 그리고 무장한 병력을 최대 80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071형 강습 상륙함이 타이안 동부 해역에 출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래 이 대만 침공 예상 시나리오는 당연히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 서부 해안이 목표로 되어 있겠지요. 근데 대만군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 대응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중국 해군은 이 서해안이 아니라 이 동부 지역에 출몰을 하면서 대만 정부가 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대만 동부 지역은 대만의 마지막 보루죠. 이곳이 중국군에게 점령당하게 되면 방어와 반격의 명맥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대만의 공군기들이 대부분 이 동부 해안의 터널 방공호에 은신해 있다는 점에서 중국 해군이 왜 이 동부 지역으로 출몰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가지고 대만 정복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수시로 전투기를 보내서 대만을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난 11월 20일에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해군의 모 구축함 부대가 동중국해에서 실전 전투훈련을 벌이게 됐고, 또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전구 육군 모여단 소속 장병들이 최근 주 야간에 걸쳐서 실전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대만을 향한 위협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미국은 이에 대한 실제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투 훈련에 맞서 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이렇게 5개 나라가 참여하는 애뉴얼렉스 2021 합동군사훈련이 필리핀 해에서 진행됐습니다. 말이 필리핀 해지 사실상 남중국 해죠. 그동안 이 미국과 일본 양국만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5개 나라로 확장된 훈련을 한 겁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을 포함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준 항공모함인 이즈모함이 참여를 했고요. 5개 나라에서 총 34척의 군함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독일 해군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친중국 노선을 걸어왔던 독일이 확실하게 반중국 대열에 섰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대만 위협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언제든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대중국 방어 전략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전에서도 훈련을 증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대만이 무너지면 곧바로 일본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한국 역시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변할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위기감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미 프레임은 대만 방어는 곧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국방정책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